제일 궁금한 거 저희가 먼저 여쭤볼게요. 네네. 그래도 한의사라고 하면 좀 선망받는 직업이잖아요. 근데 그런 직업을 버리고 제주도에 내려와서 왜 감귤 농사를 지으시는지. 처음에 좀 재밌어서 농사를 지었고요. 네. 좀 쉬어가는 겸해서 지었다가 네. 일이 좀 커졌습니다. 처음에 농사를 지으러 내려오신 건 아니고 네네. 뭐 때문에 내려오셨던 거예요? 처음에 그냥 쉬러 내려왔다가 집을 얻었는데 그냥 귤밭 딸린 집에서 살다가 네. 그 귤 팔아봤는데 재밌어서 네. 판을 키우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버렸습니다. 직접적으로 올해 지금 농사 몇 년 차시죠? 이제 3년 차입니다. 3년 차.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35입니다. 35인데 3년 농사 지어보니까 어떻다는 생각 드세요? 아, 쉽지 않구나. 농사는 쉽지 않다. 제가 듣기로 첫 해에는 혼자 지셨잖아요. 그때 되게 잘 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게 항상 첫 끝발이 개 끝발이라고. 아, 근데 이게 점점 하면 할수록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이게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운도 갖춰줘야 되고, 올해 같은 경우는 날씨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이 주문받은 양들이 꽤 있잖아요. 그걸 네네. 올해 다 소화 못 하시는 건가요 또? 지금 엄청 밀려 있기도 한데 네. 저희가 근데 지금 농사만 짓는 건 아니고 네. 귤 유통도 하고 있어가지고 그쪽이 사실 지금은 매출이 좀 더 커요. 그럼 이렇게 노유통이라는 거는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 그 주변 어르신들이랑 영농법인을 만들어가지고 네네네. 그분 농작물을 팔아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어... 그게 사실은 지금은 일이 더 크죠. 저희가 아무래도 농사는 좀 초보기도 하고, 네. 이게 항상 매년 저희 농산물로나는 이게 물건을 다 댈 수가 없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그걸로는 이 호구지책이 되지가 않고 네. 그래서 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감귤 농장은 몇 평 정도 농사를 짓고 계세요? 저희 이제 합쳐서 한 4,000평? 4,000평 정도? 임대받은 것들이죠 대부분 다. 네, 맞습니다. 그럼 여기 농사 지을 때 네네. 초기 뭐 어떤 정착 비용, 투자 비용 이런 게 좀 얼마가 들까요? 저는 뭐 거의 없이 하긴 했는데요. 그냥 집 하나 얻어놓고 네. 다 빌려서 해가지고. 다 빌려서. 네. 보통 이런데 감귤밭 같은 경우에는 뭐 평당 얼마다 이렇게 시세가 있나요? 보통은 1,500원 잡는데요, 평당. 평당 1년 1,500원? 임대비를. 싼 데는 1,000원 하기도 하고, 비싼 데는 2,000원, 3,000원도 합니다. 근데 약간 제주도에서 사람들이랑 친해지다 보면은 네네. 저는 돈 내고 빌린 밭은 없습니다. 공짜로? 네. 그럼 그분들은 농사를 못 지시는 거, 안 지시는 건가요? 지금도 버려진 밭이 많아서. 왜 제주도는- 버려지는 거죠? 아무래도 없죠, 사람이. 인건비나 이런 것 때문에 타산이 안 맞으니까 그냥 네네. 방치시키시는구나. 네네. 아무래도 그런 밭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유통하시려는 분들은 네네. 제주도 와서 열심히 하시려면 또 괜찮은 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쵸. 열심히 할 수 있으면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 근데 막 돈을 많이 번다 이런 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농사만 해서는 그걸로 먹고 산다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유통이라든가 다른 또 팔로가 같이 있어야. 네네. 뭐 그것도 막 돈을 많이 번다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먹고 살려면은 그 정도는 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표님은 약간 어느 정도 타협을 하고 제주도에 내려와서 살고 계신 거구나. 그렇죠. 네. 아니 근데 그 같이 오신 두 분들은 네네. 어쨌든 대표님을 믿고 첫 해에 네. 5천만 원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믿고 내려오신 거잖아요. 동료분들의 어떤 불만은 어떻게? 그러게요. 근데 저희가 올해 이제 막 귤을 팔기 이제 시작할 때라서 이제 팔아봐야죠, 열심히. 알겠습니다. 동료분들 여기 잠깐 뭐 얼굴이나 음성 나오셔도 괜찮으세요? 네, 그럼요. 네.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일 큰 피해자 두 분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피해자는 아니에요. 1년에 5천만 원 벌었다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5천 벌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두 분이 다 버리고 떠나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후회 안 하세요? 돈만 보고 왔으면 당연히 후회됐겠죠. 네. 돈을 못 벌었으니까. 네. 근데 뭐 돈만 보고 왔던 게 아니었고, 저도 이제 제주도에서 여러 생활이나 농사라는 걸 제가 또 언제 해보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보고 그냥 흐리문하고 있습니다. 여기 친구분은? 저는 뭐 후회 되는 순간도 많았지만 저도 네. 형이랑 마찬가지로 제주도의 삶 자체는 굉장히 만족하고, 네네. 여기서 농사라는 걸 제가 또 언제 배워보겠어요, 이 젊은 날에. 네네네. 그리고 만약 망한다 해도 전 젊어서 괜찮습니다. 본인은 나이가 젊으니까 네. 다른 이제 노인네들하고 좀 괜찮다. 나는 안 망한다. 노인네라고 한 번도 불러본 적은 없지만 네. 그래도 제가 제일 어리니까요. 제주도도 텃세 만만치 않다고 저희가 들었거든요. 세 분 여기 제주도 지내보시니까 뭐 텃세 이런 건 어떠세요? 텃세는 저희는 느껴본 적은 없는데, 네. 너무 자꾸 놀아달라 그래서 귀찮은, 술자리 도망 다니느라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따로 텃세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드신 건 없으셨고? 제주도는 그 괜당이라고 하거든요. 그 네. 텃세 문화를. 네. 근데 저희가 뭐 그거에
피해를 봤다고 하기에는 좀 예쁨을 많이 받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뭐 방송 같은 것도 있었고. 오히려 이제 좀 젊은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쵸, 저희 뭐 알아보고 어떻게 쟤네를 써먹어 볼까. 서로 윈윈하면 좋은 거죠 뭐. 네네, 그쵸. 저희도 그런 이유로 이제 도움 드리고 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이제 막 저희가 미움받을 행동은 별로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제주 귀농 3년 차들이신데 장점하고 단점 한 가지씩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장점이라고 하면은 좀 다른 일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기초적인 산업이잖아요. 네. 이거를 하면은 좀 다른 거를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다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고 또 이거를 통해서 부가적인 걸 좀 많이 배워요. 1차, 2차, 3차를 다 배우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역량을 쌓는 건 되게 좋은 것 같고요.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서울이나 이런 데서 살던 것보다는 인프라나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좀 제한적이에요. 정보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네. 농사 관련된 정보밖에 들어오질 않으니까 약간 좀 뒤처진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제주도에는 콘텐츠가 너무 넘쳐나서 좋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젊은 날에 누릴 수 있는 문화가 정말 즐비하고 농사를 하는 젊은 농부라는 그 특별함이 저한테 되게 크게 다가오기도 하고 네. 근데 또 그에 따른 단점은 제 나이 때 농부가 한 명도 없고 친구가 너무 없어요. 네. 좀 외롭습니다. 지금 유튜브 혹시 운영하고 계세요? 아, 네. 저 유튜브 6년 했어요. 채널이 어떻게 되죠? 23세 상진이라는 지금 구독자 얼마나? 구독자요? 네네네. 12만입니다. 12만. 네. 대형 유튜버셨네요. 아유, 한물간 퇴물입니다. 우리 친구 여러분들 좀 많이 좀 구독해 주세요. 근데 저희 다기닥TV 시청자분 최소 연령대가 네. 40대 이상이거든요. 저는 저의 아버지 뻘이나 어머니 뻘 분들한테 인기가 좀 많아요. 좀 그렇게 생겼나 봐요. 알겠습니다. 우리 또 잘생긴 걸 또 어필하셨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농사일 제외하고는 디자인 쪽 일을 하고 있는데 장점이라고 하면 저는 노트북만 있으면 일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렇게 전 장소에 구애받지는 않았다는 느낌이에요. 뭐 그쵸, 오늘 그쵸, 날씨가 그쵸. 좋으면 뭐 바다 보이는 데도 가고 그래서 뭐 흔히 디지털 노마드라고 하는 그런 삶을 농사를 지으면서 좀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어서 그게 좀 장점이었고 네. 단점이라고 한다면 뭐 이제 중요한 미팅이 생긴다. 그러면 일단 비행기부터 알아봐야 되는 그쵸. 네, 이제 그런 거리적 한계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 제주도로 귀농귀촌을 한다. 그러면 추천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그냥 어린 입장에서 제일 먼저 말씀드리면 농사를 하려고 내려오면은 저는 비추입니다. 너무 생각보다 힘든 게 많고 대한민국이 생각하는 농부의 이미지가 너무 과도하게 낭만적이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농부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네네네. 그냥 일반 직장인인데 거기다 힘든 육체 노동을 곁들인 그 정도라고 생각하고 너무 네. 로맨틱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귀농은 좀 빡시니까 네. 내려올 거면 정신 바짝 차리고 내려와라. 네. 어떠세요, 다른 분들은? 상황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네. 금전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이게 농사라는 것도 노하우가 있어야 되고 어떤 물려받는 유산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귤밭을 그냥 내려와서 빌린다 그러면은 그 밭이 맛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요. 맛있는 귤밭은 여기 제주도 분들끼리 이렇게 서로 선점하려고 할 거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귤밭이 나온다? 만약에 육지에서 내려와서 귤밭을 빌렸다? 그런 귤밭을 바로 얻기는 좀 어려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도 돈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근데 그 사람이 막 이렇게 사람들이랑 친화력도 높고 막 그런 걸 잘한다면은 1, 2년, 3년 안에는 가능할 수 있어도 초기에는 아마 많이 다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채널 주 구독자가 최소 40대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40대부터 시작하는 나이대라고 쳤을 때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인 자유가 어느 정도 있을 때는 내려와서 뭔가를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싶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주말 농장을 한번 해보시고 주말 농장에서의 본인의 적성과 이 재미가 맞을 때 그때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지 않나. 네네네. 네, 무작정 내려오기에는 네. 근데 정보의 한계가 너무 많습니다. 농사 짓는데. 네, 왜냐면 여기 계신 분들이 또 그 밥그릇이 있잖아요. 네네. 저희도 마찬가지고 네. 이제 그런 걸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각자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어디 새로운 곳에 투입될 때는 좀 더 계산을 해보고 오시는 게 좋지 않나 현실적으로 생각합니다. 제주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 나는 진짜 이거 하나만큼은 제주도가 최고다라는 거 하나씩만 좀 부탁드릴게요. 음식이 맛있습니다. 음식이. 네. 사람들이 좋아요. 이게 괜당 문화라고 하는데 네네. 사실 저는 괜당 안에 약간 들어온 것 같다는 생각을 가끔씩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막상 들어오면은 그 안에서는 되게 우리끼리 보호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오히려 네, 그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좀 그럴 수 있지만 들어오면 너무 좋은 문화다. 오히려 이렇게 가족 같기도 하고 자꾸 하루 종일 맨날 싸우기도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여기가 다른 사람들은 시간과 돈 내고 놀러 오는 여행지이기도 하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곳에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나는 그냥 밖에 나가면 제주도니까 네네네. 그런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의 대표님 그럼 계획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저희 레드양 출하를 했고요, 어저께. 레드양도 하시는구나. 네, 네. 레드양 출하했고요. 1월 5일에 한라봉 출하하고요. 네네. 1월 10일에 천혜양 출하하고. 네네. 사실은 저희 1년 수익의 한 60~70%가 1월 한 달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겠죠. 저희 엄청나게 긴장하고 막 사실은 막 준비 중이거든요. 네. 그 판매 사이트하고 뭐 이런 이름 좀 알려주세요. 저희 판매 사이트는 현황귤집에서는 친환경 감귤 저희가 직접 키운 것만 팔고요. 네. 감귤왕이라는 사이트에서는 저희가 1년 내내 네. 제주도의 작물들을 계속 팔고 있습니다. 감귤왕. 네네. 그러면 대표님 제품을 구입하시려면 감귤왕을 즐겨찾기 해놓으면 되겠네. 그렇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네. 여기 감귤왕이라는 사이트에서 1년 내내 또 판매를 하고 계시다니까 즐겨찾기 해놓으시고 여기서 구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농사가 요즘에는 주업이 아니고 네. 귤, 맛있는 귤 구하러 다니는 게 제 주요 업무거든요. 그렇지. 그래야 사람들이 계속 올 테니까요. 하루에 최소한 밭 한 10개, 20개는 돌아다니면서 계속 먹어보고 네. 제일 맛있는 것만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맛있어요. 저희도 가끔 네. 마트 같은 데 사다 보면 이 물귤이 있어요. 그죠. 네. 신선하고 다 좋은데 맛이 새콤한 맛이 빠진 귤들이 있더라고요. 단맛만 나는 그런 귤들이 조금 밸런스가 안 맞는 귤들이 있더라고요. 마트로 가는 귤이 맛있는 데는 또 맛있지만 네. 보통은 맛없을 가능성이 많죠. 저도 이제 물류를 이제 경험하고 있는 입장에서 저희도 1년에 그래도 매출이 이제 한 15억, 20억 정도는 귤을 파는 집인데 네. 해보면은 이게 맛있는 귤을 보낸다는 게 생각보다 녹록지가 않구나. 원가가 사실은 두세 배 차이가 나거든요. 제주도는 물류가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택배비가 있고 박스비가 있고 작업비가 있는데 그 마트에 공급되는 귤들이 박스에 뭐 8,000원이라고 하면은 네. 택배비만 거기서 5,000원에다가 그러니까 원가가 사실은 10,000원짜리 귤이랑 13,000원짜리 귤은 1.3배가 아니고 원가가 2배, 3배 차이 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특히 20,000원짜리 귤이다? 그럼 진짜 완전 그 다른 귤이어가지고 이게 사실은 귤은 맛있는 귤 먹으려면 사실은 좀 돈을 써야 먹을 제가 줘야 되는 거구나. 근데 귤은 근데 워낙 싸게도 많이 나오니까 네. 그 당도가 안 나오는 귤들이 사실은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도 좀 안타깝죠. 그런 귤들이 시장에 막 풀려버리면 귤에 대한 선호도가 하락하고 맞습니다. 품질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점들이 참 녹록지가 않구나 하는데 저희는 그래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대표님네 감귤왕 그쪽에서는 네네. 어쨌든 이 당도 높은 제품들을 어쨌든 또 적정 가격에 네네. 공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주도에서의 어떤 이런 귀농의 삶 잘 되시길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달그닥TV 파이팅입니다. 네, 화이팅!